상시 공략 문제 4회 문제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수행이죠. 등록일의 연도가 2015년부터 2020년 이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15년부터 2020년이라는 것은 2015년부터 이상 표시를 하고 20년 면 이하 2020으로 해야 그 범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공립이 아닌 행에 대해서 추출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A19에다가 조건을 놓죠. 조건 그 다음에 20에다가 는 and와 이어 함수를만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and에 더블 클릭 fx에 연도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 들어가서 등록일에 연도를 뽑았어요. 그게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뭐 2015와 이상 되니? 그렇지 않으면 이어 또 뽑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요놈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이제 이하 표시로 하고 2020이냐 라는 거겠죠. 그 다음 이면서니까 and 그대로 또 가죠. 세 번째 조건 분류가 여기 있는 분류 국공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기호를 해주고 국공립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 세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추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국공립인가 봐요. 그래서 펄스가 되면서 이제 추출이 되지 않겠죠. 확인 눌러주고 데이터 고급으로 가서 범위 자동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 범위 두 개 긁어주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28이죠. A23이죠. 죄송합니다. A23에 여기다가 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6개의 데이터가 이제 추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류가 가정이 아니면서 가정이 아닌 건 다 나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관리 코드가 이면서 관리 코드가 여기 S로 시작하는 행에 대해서 S로 시작하는 그러면 left 함수면 S로 하겠죠. 그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바뀌어라 라는 문제죠. and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여기죠. 분류 땅 찍고 조건부 서식할 때는 혼합 참조를 해줘야 된댔죠.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열은 고정, 행은 상대 이렇게 하고 아니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담수가 걸려 있어요. 나담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담수를 사용을 하지 말면 이것도 틀린 답이 돼요. 함수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가정이 아니면서의 반대가 되면 가정이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의 반대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not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니 그거의 반대.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관리 코드의 S로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left 함수로 이제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left
들어가서 레프트 함수에 관리 코드 찍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조건부 서식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자리를 뽑습니다. 그 한 자리를 뽑아서 이게 S냐라는 거겠죠. S냐라는 거.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쓱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ESC 범위 지정하고, 범위 지정할 때는 A3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A3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 사용 붙여넣기 하고 서식 버튼 눌러서 굵게, 그 다음에 표준색 파랑, 확인 눌러주시면 조건에 충족되는 것만 행 데이터가 서식이 바뀐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 함수 만든 거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인쇄 영역을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여기 있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연 다음에 시트에 인쇄 영역에 여기 있는 A2에서 H17 범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A19에서부터 H32까지 이렇게 범위해주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인쇄 영역을 설정을 잡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될 내용이 가로 가운데라고 했죠.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의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1페이지로, 페이지로 가서 자동 맞춤에 1에서 1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인쇄 영역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1페이지로 다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1페이지에 어떻게든 꾸겨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겠죠. 얘가 알아서. 자,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 가운데에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가서 가운데에다가 클릭을 하고 페이지 번호를 누르는데 줄표가 있네요. 대시 한 칸 띄고 페이지 번호 한 칸 띄고 대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대시 입력하고 한 칸 띈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고 다시 한 칸 띄고 대시를 넣어줘야 여기는 줄표 가링도 넣어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감점이 되겠죠. 그죠? 사이뛰기를 안 했다던가 줄표를 안 넣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틀린 답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끝난다 라는 얘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액세스 DB 파일에서 국산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가져오죠. 열을. 그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3부터 지금 출발이 됐겠죠. A3부터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데이터, 외부 데이터, 기타 원본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액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MSX 데이터베이스 확인 버튼 눌러서 C 드라이브에 OA 폴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시험장에는. 근데 우리는 여기 스프레드시트 영상
상시 공략 문제에 판매라는 XSDB가 있죠. XSDB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국산 제품 테이블이 있죠. 거기에 지금 여러 개의 필드들이 있어요. 국산 제품 테이블에 필드가 있는데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구분이라는 필드 순서대로 브랜드명, 그 다음에 제조일, 그 다음에 판매가 필드, 그 다음에 판매량 필드, 이 5개의 필드만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건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같이 가져와 버리면 이때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요거 밑에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0점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마침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보고서하고 A3셀 기준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고 각각의 필드들을 놔야 됩니다. 브랜드명은 보고서 필터 쪽으로, 그 다음에 제조일은 행 쪽으로, 그 다음에 제조일 위에 있는 구분이라는 글씨는 열 쪽으로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매가가 첫 번째니까 판매가의 시그마,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량이네? 그죠? 여기 또 판매 금액은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을 놓게 돼 있죠.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놓으면 되죠. 일단 이렇게 놓으세요. 어차피 그룹 하라고 문제 냈을 거니까. 그 다음에 판매 계산 필드는 판매가 판매량을 곱해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석의 계산 필드로 가서 계산 필드 클릭하고 필드 이름은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 이름으로 쓰고요. 그 다음 여기 0은 지우라고 했죠. 그리고 2개의 필드를 계산할 겁니다. 판매가와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2개를 하겠죠. 추가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드가 하나 시그마로 추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일을 60일 단위로 그룹을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고 여기에 월 단위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로 하시면 안 되겠죠. 1 단위로 해야 되겠죠. 1 단위로 시작 날짜 1월 3일부터 끝 날짜 12월 30일까지 60일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수를 60으로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날짜가 맞춰질 겁니다. 그룹을 줄 거죠. 자, 그 다음 값 영역의 모든 필드의 표시 형식을 회계범주로 해라. 회계범주로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통화기호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개 시그마 판매가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통화범주, 통화했네? 회계였네요. 회계였죠? 회계의 기호는 없어요. 원화 기호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판매 금액도 필드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그 다음에 회계 기호는 없음.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빈 쉘은 별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거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행해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빈쉘이라는 것은 여기 이런 것처럼 비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 표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은 결국은 이 두 개의 필드는 요 기능성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이쪽 가운데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털에 있는 것은 행해 총합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석에 가서 옵션으로 가면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별 표시하라고 했고 빈쉘 표시, 그 다음에 행해 총합계 없다라고 하면 이걸로 해도 돼요. 우리 여기 디자인에서도 열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 요약 및 필터에 행해 총합계 표시 부분 요걸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니까 요거 해도 되고 여기 디자인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쪽이 빠졌겠죠. 그 다음에 구분해 보면 기능과 농축에만 표시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요거 하나하고 여기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농축에 여기 부분만 표시하고 여기는 표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구분에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거 폐지하고 기능성과 농축에만 표시하라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게 곧 문제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 작업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I3에서부터 I18 영역에 대해서 골뱅이 포함해서 입력 제한을 둬라. 단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되도록,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상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를 찾으면 되겠죠. 어디에서? I3셀에서. 그죠? I3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 골뱅이가 몇 번째 있냐라는 거겠죠. 그게 두 번째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상. 두 번째 이상 돼야 됩니다. 요거를 유효성 검사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드래그하고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I3에서부터 I18셀 영역에 대해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놓고 수식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설정 작업, 뭐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할 겁니다. 항공편 기준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아시아 순으로 정렬하고, 항공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행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랍니다. 그러면 표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정렬이 지금 여기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직접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을 들어가셔야 깔끔해요. 아니면 그냥 영역을 푼 상태에서 정렬해도 가능하지만 이걸 꼭 물어볼 겁니다. 병합된 게 있으니까 그거 빼고 정렬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18행까지만 범위 지정하고 정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 항공편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서 대한항공 엔터, 진에어 엔터, 에어아시아인가요? 에어아시아.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서 첫 번째 정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추가 눌러서 여행지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정렬이 알아서 됐겠죠. 그리고 나서 또 시나리오 관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B21셀의 할인율이 현재 10%인데 거기에 할인 금액이 1151만 100원입니다. 이것을 할인율을 인하했을 때 금액의 합계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 할인율을 인상했을 때 할인 금액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가상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정의 먼저 하겠습니다. B21셀의 할인율이라고 이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G19셀의 할인 금액 합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들어갑니다.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할인율 인하, 이게 한 칸 띄어 있네요. 할인율 인하. 요거 한 칸 안 띄우면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 문제대로 한 칸 띄어야 돼요. 반드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변경 셀은 여기 있는 B21셀 이렇게 찍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할인율은 5%일 때 5%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할인율 한 칸 띄고 인상, 그 다음에 B21 찍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은 15%죠. 그래서 15%로 확인 눌러주고 요약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요약 결과 셀은 여기는 G19셀이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인하됐을 때 내가 할인 금액이 합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상했을 때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분석 작업 2번 시트의 바로 왼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20점을 먹습니다. 아시겠죠? 기타 작업 1번 차트 수정 있죠. 상품 금액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트 지적하고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서 상품 금액 체크하고 제거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계열의 차트를 원형 대 원형 차트로 변경 후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도형 스타일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원형인데 여기에 보면 원형 대 원형 차트로 수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에서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클릭하고 글씨를 써야 되겠죠. 여행지별 모집 인원 쓰고 난 다음에 이 차트를 다시 지적하고요. 그리고 서식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도형 스타일 눌러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이거죠. 여기는 보통 효과 파란 강조일 아닙니다. 강한 효과 파란 강조일도 아니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격의 너비를 90%로,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너비를 90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간격 너비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 간격 너비를 90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아까 200%니까 떨어져 있었던 거죠.
90으로 하니까 간격이 좁아진 형태가 되겠고, 둘째 영역 크기는 80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으니, 예, 80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하고 디자인에 요소를 추가하겠죠.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서 안쪽 끝에 라고 했습니다. 안쪽 끝에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레이블을 지적하시면 이제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서식상자가 바뀌죠. 레이블 옵션 클릭해서 값하고 항목 이름이었나요? 네, 항목 이름과 값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왓 요소 여기죠. 클릭하고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놈만 꼭지점이 보입니다. 이 꼭지점에 대해서 기본 설정이라는 얘기는 서식에 보면 도용효과의 기본 설정 2번으로 하라는 얘기가 이게 입체감을 좀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평면에서 입체감이 좀 올라오는 형태로 보이죠. 이걸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용효과 기본 설정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에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차트 영역의 글꼴은 테마색, 검정, 텍스트 1로 굵게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테마색 검정 1로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범례는 제거하고 차트 영역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례 지우는 건 이게 범례죠. 결국은 디자인에 범례를 빼라고 했으니까 없음 눌러주시면 되겠고, 차트 영역을 지정해서 페인트 통에 보면 테두리가 나올 겁니다. 그 테두리에 둥근 아니죠, 그림자라고 했나요? 네, 그림자 안쪽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효과의 그림자 안쪽 가운데에 그림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 기타다 2번 매크로 문제죠. G6에서 G17에 대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녹화가 시작됐죠. 영역을 지적합니다. G6에서 G17까지. 그리고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기호 없이 정수만,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 기호 넣고 정수만, 0일 때는 검정색 별 넣고 끝나고, 그 다음 텍스트 때는 0 동그라미 기호만 표시해라. 그래서 표시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 텍스트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굳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정수 표현하는데 천단위 쉼표가 표시가 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샵 쉼표 샵샵 0 이걸로 표시하면 되겠죠. 양수는. 그리고 세미콜론 넣고 그 다음 이제 음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음수 표시는 빨간색 기호 넣고 정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빨강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여기는 이중 사각형 하고 그 다음에 샵 쉼표 샵샵 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 표현 다 했어요. 그러면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일 때는 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검정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검정으로 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별 모양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 문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동글레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 한자 탭 여기는 동글레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서식, 마이너스 서식, 그 다음에 0의 서식, 그 다음에 문자 서식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바뀌었으면 이제 영역을 풀고요. 네. 그리고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추 만들어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눌러서 B2에서부터 C3까지 그래그해서 그려주시고 서식 적용 누른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D6에서 D17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간 비교라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있죠.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기간 비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녹화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범위를 지적하겠죠.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셀 값이 7 미만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7 미만에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숫자와 함께 단기 이렇게 돼 있죠. 숫자는 어차피 여기 표시에 보면 숫자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첨단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단 숫자와 텍스트 사이에는 셀럽이만큼 공백을 해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숫자 하나니까 0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별 한 칸 띄고 그 다음 단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단기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고 두 번째 7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것도 그냥 할까요? 7 이상이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7 이상이면 빨강 이렇게 하겠고 숫자와 함께 그러면 0하고 별 한 칸 띄고 그 다음 장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바뀌었죠. 그러면 영역을 풀고 녹화를 끝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추 또 삽입해서 E2에서부터 F3까지 기간 비교 확인 그 다음에 글씨 바꿔주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작업 3번 연락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연락처 관리 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txt 이름이 포커스가 이동이 되게끔 즉 무슨 얘기냐면 폼이 열리면 커서의 위치를 바로 이름 텍스트 상자에
커서가 깜빡이게끔 해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G6에서 G8 영역에 CMB 종류, 그 다음에 OPT 친구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단추를 더블 클릭하고 바로 폼이 열리게끔 해주면 되겠죠. 연락처 관리 점 show.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상에 폼에 연락처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해서 폼 디자인 나오게 한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유저 폼 클릭인데 이니셜라이즈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래 놓고 이제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txt 이름은 txt 이름에다가 점 set foc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set focus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커서가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mb 종류 점 low source가 되겠죠. low source는 여기에 있는 G6, G8 이렇게 참고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OPT 친구는 true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선택되라고 이렇게 해라는 얘기죠. 여기 관계의 친구.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리는 거 한번 볼까요? 디자인을 풀고 클릭하면 폼이 열렸죠. 친구라는 옵션에 true가 됐고요. set focus 이름 상자에 커서가 깜빡이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류의 CMB 종류에는 여기 있는 G6에서부터 여기죠. G6에서부터 G8셀에 해당하는 이 글씨가 여기에 목록에 잡혀라 라고 지금 이니셜라이즈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가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2번 문제는 이거 작성하고 입력 버튼 누르면 여기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하지 말고 종료 3번 문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언로드 미 종료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들어와서 여기 종료, 여기는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즉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음에 메시지 박스가 열려됩니다. MSG BOX 잠깐 띄면 설명이 나와요. 밑에 프롬프트라는 것은 메시지 박스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그냥 글씨는 없고 오늘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쉼표를 누르면 이제 두 번째 인수로 갑니다. 쉼표를 누르면 두 번째 인수가 돼서 이 메시지 박스의 버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두 번째 인수예요. 쉼표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버튼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확인 버튼 하나만 할 거냐, 아니면 확인과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OK only가 확인 버튼 하나입니다. 요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생략하면 확인 버튼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쉼표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쉼표 누르고 여기 생략하니까 또 쉼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생략해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이틀 부분입니다. 타이틀은 메시지 박스 위에 있는 제목 부분에 있는 글씨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문자니까 큰 따옴표에서 연락처 관리 창을 종료합니다
문제에 마침표까지 있죠. 그래서 마침표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마침표 안 넣으면 이것도 점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침표가 있냐 없냐까지 시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림에 마침표가 있으면 마침표를 꼭 넣어주시고 마침표가 없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아셨죠? 마침표 누르고 이제 끝났어요. 엔터 치고 이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종료하라고 했으니까 폼 종료하는 명령어 unload me 이렇게 해주시면 단 2줄 만에 5점을 먹는 거예요. 3번 문제 해결. 자, 끝났죠? 닫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봅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열리겠죠. 메시지 박스 열려서 여기 있는 프롬프트 내용이고요. now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 생략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의 그 타이틀 제목 부분 글씨 그대로 쓰는 거 나왔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unload me가 되겠죠. 폼을 종료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것만 해서 10점 먹고 2번 문제는 요거 다 작업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 연습은 이제 책 보고 그대로 타이핑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하실 때 어디다 하시냐면 여기다 해야 되겠죠. 폼 디자인 불러와서 요거 입력 단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니까 요놈 단추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작업을. 문제 볼게요. 할부기간 3개월. 이 3이라는 숫자는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제카드, 대한카드, 한국카드. 한국카드는 여기에 있는 할인을 수수료를 띄고 기타 카드는 여기 있는 수수료를 틉니다. 그래서 한국카드는 한국카드대로 대한 나라는 여기 밑에 있는 기타 카드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 곱하기 수수료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여기 있는 155만원 B3셀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율을 찾아주면 됩니다. 는 금액 찍고 곱하기 하겠죠. 그 다음 이제 수수료율 찾으러 갑니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하겠죠. hlookup 함수에 여기 있는 할부기간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 F4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행을 찾아주면 되겠죠. 한국카드면 세 번째 행으로 여기를 3 써주면 3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한카드, 나라카드는 네 번째 여기가 4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매치 함수는 여기에 있는 대한카드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본래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한카드, 나라카드가 아닌 엉뚱한 기타 카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록을 내가 여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카드 그 다음에 대한카드 이렇게 쓰고 안 나오죠. 그죠?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1 넣어도 안 나오고 0 넣어도 안 나오고 0 넣으면 이제 2가 나오죠. 그러면 2가 맞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왜 그러냐면 0 넣어도 나오긴 하는데, 대항카드는 0 나와버리면, 여기 0 값을 처리해버리면, 대항카드는 나오고, 한국카드도 나오는데, 나라카드가 안 나와, 이제는, 그러면.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아주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대항카드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카드는 첫 번째, 대항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카드도 2 나오면 되겠죠. 그러나 H 루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번 행위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를 가리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4번으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잘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안 해버리면 엉뚱한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수수료율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매 코드를 이용하여 판매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걸로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자면 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거 전체를 다 하면 이게 전체 값이죠. 53개죠. 이거는 이 셀에 있는 범위를 전체 다 하기 때문에 53이지만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는 요거 하나니까 3만 나와야 되고, 여기 범위 이렇게 여기 채우기 했는데 한 칸 하면 여기 한 칸 이렇게 들어가서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 9가 돼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19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채우기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이게 누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누적 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적 개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A로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죠. A로 시작하는 거 하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1건, 2건, 여기가 보면 3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검색을 해서 조건에 맞는 거를 맞춰서 계속 검색해서 A가 떨어지면 이제 2건, 이런 식으로 해야 누적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면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그 앞에는 절대, 밑에 뒤에는 상대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방법은 A이면 앱 주문, S면 매장 주문, M이면 상담원,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if 만일 left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판매 코드의 한 줄짜리를 뽑아요. 그 뽑은 게는 A냐라는 거죠. A이면 앱 주문 가로 열고 한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앱 주문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란 말이에요. 앱 주문 그리고 가로 여는 것까지도 문자 형태로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앱 주문 나왔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로 들어가서 이제 함수를 하나 맞춰줘야 되겠죠. 앰퍼샌드 들어가서 함수 1건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count if로 해주면 되겠네요. count if 들어가서 그 다음에 count if 한 다음에 이제 뒤에 건 가로 닫고까지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앰퍼샌드 이것까지 다 해버릴게요. 건 가로 닫고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1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앱 주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건 가로 닫고까지. 이게 이제 A이면 앱 주문 한 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보면 이제 count if로 들어가서 count if에 누적 개수, 우리가 범위를 전체 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적 개수는 얘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찍고 F4 눌러준 다음에 절대로 하고 큰 따옴표, 즉 얘 앞에는 절대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요? A로 시작한다 라는 얘기죠. A가. 그러면 A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앱 주문 한 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적이라는 거예요. 누적 개수. 누적 카운팅을 하라는 얘기죠. 누적 카운팅. 누적.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된 것은 요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S면 매장, M이면 뭐 상담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컨트롤 C 하고 if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left A1에 한 건을 뽑아서 그게 뭐예요? 이제 S이면 이제 요거를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앱 주문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 S면 매장 주문이죠. 매장 주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카운트에 여기 S로 시작하는 거를 해주면 되겠죠. S 매장 주문. 네. 뒤에는 건 나오니까 또 상관없겠죠. 그 다음 이제 이놈은 그대로 이제 또 여기 복사해서 마지막 거는 이제 뭡니까? 앱 주문이 아니라 상담원으로 해야 되겠죠. 상담원 뒤에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카운트 if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는 M으로 시작하는 거죠. M으로 하는 거. 예. 요 작업만 하면 끝이죠. 이렇게 if.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앱 주문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가면 매장 나왔고 그 다음에 상담원 나왔고 그러면 S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매장 주문 누적 카운팅 두 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M이니까 상담원 두 건.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못 만들어서 못 샀은 겁니다. 다 잘했는데 요거 때문에 못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금액 범위 중 금액의 범위면 여기 있는 B3에서 여기죠. 배열수식이니까 여기 범위라는 거죠. 여기 범위 중에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의 값만 뽑아가지고 그놈만 평균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 22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155, 그 다음에 여기도 155, 3등 나왔죠? 4등 145, 그 다음 152가 4등, 145가 5등. 이 5개의 금액만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배열수식으로. 그래서 는 에버리지 여기에 이제 라지가 들어가서 여기 범위 중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숫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배열상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배열상수 할 때는 1, 2, 3, 4, 5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걸 다 하려면 1하고 다시 들어가고 2하고 다시 들어가고 3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한 방법이 이런 배열수식으로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끝났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상위 5값 즉 하나 그 다음에 둘 2등 2등 3등 그 다음에 4등 여기 5등 이게 공동 5등 여기까지 돼야 되겠네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 환산점이 아니라 금액 아니죠. 4번 시험 과목 난이도 요거의 특정 문자의 앞뒤 과목으로 이용하여 건수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국어상 그러면 국어상이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처음에 그 다음에 수학중 그러면 수학중 여기가 하나 들어가겠고 영어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국어중 여기 하나 수학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영어상 여기 하나 그 다음 영어중 여기 하나 국어상이면 여기 하나 더 카운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학중 여기 그러면 여기 또 2가 올라가고 수학상 여기 하나 그 다음 영어중 영어중학교 여기 둘 국어하 여기 이런 식으로 건수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이렇게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국어와 상에 해당하는 것을 교차되는 부분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카운팅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 함수 당연히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find라는 거는 그 find 안에 이 국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true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는 카운트로 해서 카운트로 들어가서 결국은 국어상 요거란 말이에요. 조건 2개죠. 가로 곱하기 가로란 말이에요. 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find 들어가서 find에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요거를 여거 있는 age 17 이게 국어잖아. 여기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내가 채우기 한다면 여기 영어 수학으로 가야 되고 옆으로는 못 가니까 F4를 한 번, 2번, 3번 눌러서 $H17로 넣고 with text 여기 있는 범위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절대값 눌러주고 그죠? 국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서 2번째 find 들어가서 여기는 상을 찾으면 돼요. 상. 그 대신 또 F4를 한 번, 2번 눌러서 행은 고정, 열은 움직이게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범위 쓱 긁습니다. 또 F4 눌러주면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나온 거잖아요.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하면 돼요. 4번 그러니까 배열수식이 오히려 쉬워요. 배열수식이 다 됐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지 삽입 모듈 삽입 프로시저 퍼블릭 펑션 그 다음에 뭐죠? FN 환산점인가요? 환산점
가로 안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읽죠. 환산점이 국어, 영어, 수학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면 빵점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 국어 점수는 40점, 영어 점수는 30%, 40%, 30%, 그 다음에 네, 뭐예요? 수학 점수는 30%로 해라 라는 얘기죠. if 만일 국어 점수가 60 이하냐 또는 영어 점수가 60 이하냐 또는 수학 점수가 60 이하이면 한 개라도 60점 이하면 그때는 FN 환산점을 빵점 줘라 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때는 FN 환산점을 계산해줘라. 뭐 국어 점수 곱하기 40% 0.4 더하기 영어 점수 곱하기 0.3 더하기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곱하기 0.3 이렇게 계산해서 환산 점수를 표시해줘라 라는 거야. and if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식을 만든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우선순위 계산시키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 우선순위에 얘네가 먼저 계산되고 더하고 얘가 계산되고 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닫기 하시고 환산점은 FN 환산점 찍고 영어 점수 찍고 얘 점수 찍어. 그러면 얘놈을 60점이 하냐 60점이 하냐 6점이 하냐 아니네. 그러면 여기 있는 100 곱하기 0.4 85 곱하기 0.3 68 곱하기 0.3 해가지고 값 나온 거야. 확인. 얘도 확인. 얘도 확인. 얘는 뭐야? 여기 있는 거 국어 보니까 여기는 국어 95 영어 60 안됐어 59 그러니까 뭐야? 셋 중에 하나라도 60점 이하가 돼버리면 뭐예요? 0점 처리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